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자 날짜로 해서 우리 하나솔루션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과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IR이 있었죠. 기업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실적 발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기는 한데 그거와 동시에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이제 새로운 파트를 또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하나솔루션인데 포부는 좋습니다. 포부는 좋지만 어쨌든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솔루션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완전 고점을 또 찍고 오늘 조금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일단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했어요. 그쵸? 전분기 대비해서 81.5% 정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시장 기대치에 대비해서도 크게 상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시세도 나타났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실상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시세는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오버슈팅이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기업들이 그래도 밸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라는 걸 무시하고 미친 듯이 솟구치는 경우는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실적으로 인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미리 하느냐 뒤늦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3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좀 상회해 줬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태양광 부분에서는 또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제조 원가 부담이 좀 발생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케미칼 부분 쪽에서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가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됐던 부분, 그 다음에 좀 도시 개발 자회사의 토지 분양 관련해서 또 수익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파트별로 살펴보면 케미칼 쪽은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1600억 정도,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71%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밖에도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31.7% 정도 오히려 감소를 보였어요. 그래서 358억 원 정도밖에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회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폴리실리콘 쪽의 사고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또 급등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사의 어떤 그 태양광의 주요 원재료 이 웨이퍼 가격이 같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최종적인 이익 면에서는 감소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첨단 소재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76억 원 정도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의 좀 가동률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판매량이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역시나 또 리테일 부분 또한 영업이익이 한 13억 원대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미미한 수치이긴 해도 전분기 대비해서 역시나 흑자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분기에 좀 발생됐던 이런 일회성 비용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나타내준 부분들도 있고, 저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원료가 계속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호조세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성과를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우리 그린 뉴딜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반응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뭐랄까요, 시세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테마였기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무시를 결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주가에 영향을 끼치면 우리에게 수익과 손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코 하나씩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단순하게 내가 일정 비용으로 매출을 발생하고 일정 비율의 어떤 영업이익을 땡기는 게 아니라 원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파트들이 다 골고루 성장세를 보여주면 다행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유가에 대한 영향도 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실적적인 부분의 수치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야, 이거는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자 업종이야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등락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리가 등락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시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그렇게 여유 있거나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바라보기에는 뭐랄까요, 좀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여러분들. 마치 그런 거죠. 이거는 실적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또 끌고 가봐도 돼, 이게 아니라 약간은 조금 불확실성도 좀 끼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변동성에 대한 이제 리스크인 거죠. 변동성의 리스크. 기업이 그냥 잘못된다 이거보다도 어떤 시장 상황에 따른 경기 흐름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연결고리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불확실성들에 대한 리스크, 그거에 대한 거죠. 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반드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감수하고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IR 당시에 또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이제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왔던 거니까. 자, 보시면 하나솔루션 헬스케어 2030년에는 1조 매출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고부가 소재와 시너지를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신사업으로 헬스케어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요 헬스케어 파트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뽑아내겠다라고 목표를 일단 제시는 했고요. 목표는 뭐 목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좀 그렇게만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 크레졸은 제조 방식에 따라서 합성 비타민의 원료가 되는 뉴트리션, 식품 영양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비롯해서 멘톨이나 이런 걸로 합성 향료, 또 산화 방지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재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미 뭐 케미칼 부분은 기저귀와 생리대 등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수첨 석유 수지를 자체 개발해서 지난 이제 4분기 때부터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은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그래서 자체 연구 개발 역량을 통해서 글로벌 고부가 가치 헬스케어 원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크레졸 수요는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19만 톤, 한 8천억 원대인데 최근 연간 4%대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그 1,20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고순도 크레졸 생산 공장을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건설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포부를 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3만 톤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갖춰지게 되면요, 독일의 랑세스, 그 다음에 남아공의 사솔에 이어서 글로벌 3위의 생산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반적인 사업의 포부는 너무 좋지만 어쨌든 또 칼자루 뽑아 들고 일단 투자를 해서 시설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사실 없겠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그 결과값에 따른 또 우리가 투자를 판단을 해야겠죠. 투자 여부를. 그래서 무조건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니네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값이 좋게 나타날지 좋지 않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연간 뭐 3만 톤 규모기 때문에 세계 3위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아직 정확하게 시행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분명히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어차피 지금 이제 연말까지 했을 때 조금 조정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편입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 조금 일부는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해서, 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 매도 말고 분할로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왜 자꾸 분할을 강조하느냐? 오늘 우리 VIP 회원님들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을 아침에 편입을 했습니다. 아침에 편입을 했는데 하루 종일 계속 좀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자, 여기서부터죠. 오늘 아침에, 이게 오늘의 시세인데 아침에 이제 편입을 해놓고서 좀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시세를 내줬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그러면서 현재 시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까지. 그렇죠? 시간에 한 8%대에서 우리 VIP님들 또 매도 사인을 일부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증이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만, 영진약품 보면은 뭐 여기 이렇게 또 6%대 수익 봤다고 방금 또 이제 인증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밖에 오늘 종목들 저희는 이제 대부분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시장은 아침에도 그렇고 막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훅 뺐다가 훅 올렸다가 지금 보세요. 어제는 난리가 났었어요. 저가를 얼마까지 뺍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변동성이 적지만 진짜 살벌하게 움직였어요. 당분간 뭐 이렇게 꼭 움직인다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갈 겁니다. 왜?
시장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한 걸음 물러서서 일단 대형주로만 말뚝을 좀 박아놓자,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내줄 때는 자꾸 그냥 뻐기지 마시고 분할로서 조금씩 케어를 해나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진약품도 우리가 분할로 계속 돌아오니까 잔량 남은 거 이렇게 또 좋은 시세를 가져가잖아요. 내일 또 우리가 수익 실현하면 인증 한번 또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시간에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16% 수익입니다. 하루에 16% 수익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비중은 적정 수준에서 담아가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시젠 어제 절반 정도 또 손절을 했습니다.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 손절을 했고, 바디템 매도도 오늘 아침에 절반 정도 손절을 했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 낙폭을 키워가기 전에 일단은 좀 잘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쭉 가져가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굉장한 리스크로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시즌은 실적 발표 아까 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하긴 했지만 시간에서 뭐 큰 시세까지 나와주진 않아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사실 시즌에게는 이 실적 발표가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를 통해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가져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용잔고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세에 따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은 뭐 막무가내로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절반씩이라도 조금 비중을 케어하면서 추후에 또 재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실 난 종목도 당당하게, 뭐 당당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숨기지 않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대한 우리가 케어를 해나가는 모습들도 사실 우리 지금 회원이 아니신 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1년 2년 들고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 이거 뭐 답도 없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단가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2만원짜리가 지금 8만원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뭐 시즌이나 바디텍 매드, 뭐 바디텍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손익 폭이 크긴 크지만 결국 그런 낙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바디텍 매드가 헬릭처럼 될 일은 뭐 사실 거의 없겠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에라도 절반이라도 잘라내면 여기까지는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8, 9만 원대예요. 여기서라도 잘라냈으면 2만 원까지 이 꼴을 봤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인 겁니다. 종목이 손실을 가져가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전문가 입장에서도 빠르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좀 다음 것으로 편입을 해서 수익을 좀 땡겨보자, 이렇게도 리드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뭐 저한테 대놓고 면전에 욕은 하지 않으시지만 이거 뭐 주력으로 생각하듯이 좀 많이 비중을 가져가셨는데 절반이라도 매도하면 얼마나 손실폭이 크겠습니까? 저도 마음 아픕니다. 저도 회원님들께 매도를 하고 이 손실을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로서도 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따라 주셨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른 대응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회원님들께 좀 송구스럽지만 오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했고요. 일단 낙폭을 좀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 나머지 절반 물량 좀 지켜보면서 케어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밖에 우리가 가져오던 종목들 우리가 수익을 그래도 많이 봤어요. 이런 종목들 바디텍 매드 18% 절반 손절을 하셨어도 다른 거 가지고 수익을 좀 지금 이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로도 커버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항상 골고루 담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을 골고루 담으라 소리는 안 해요. 하지만 매번 넣는 종목마다 비중을 골고루 담아야 우리가 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오늘을 통해서 굉장히 또 큰 교훈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 이끌어오고 있으니까 힘든 시장일수록 제가 앞장서서 우리 회원님들을 또 잘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또 이런 힘든 시장 잘 견뎌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 파워넷이라는 종목은 내일 만약에 좀 눌려주면 8,500원 부근에서 8,500원에서 8,600원 사이 편입을 해보셔도 되고,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0원 정도 감소하세요. 그래서 8,300~400원에서 잡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시가 밑에 꼬리 내릴 때 최대한 13,000원에 가깝게지만 여기까지 안 빠질 확률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3,500원을 기준을 잡고 시장이 좋으면은 플러스 한 200~300원, 시장이 나쁘면 마이너스 500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으셨으면 좋겠고, 서한이라는 종목은 약간 지금 단타 종목이 스윙 패턴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 대략적으로 1530원은 좀 지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양호하면은 1530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가깝게,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 1500원에 가깝게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고, 한번 유입됐던 힘이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만들었던 고가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1530원이니까 이런 라인에서 한번 추가적으로도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힘든 시장일수록 일단 우리가 좀 다 같이 힘을 좀 보태서 잘 좀 극복을 해나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굉장히 힘든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섣부르게 뭔가 자꾸 막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도 잠깐 좀 내려놓고 좀 시장을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또 답답함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장중에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께 좀 답답함을 좀 해소를 해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정신적으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요. 나스닥 선물 100이 지금 거의 1% 가깝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다우지수나 유럽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보인 거에 비해서 나스닥은 사실상 큰 반등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오늘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 훈풍을 좀 더 불어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만 너무 몰려버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다 살펴보면서 사실상 빠져나올 구멍,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앞에 좀 라이트를 비춰서 잘 인도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 팩트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내년에 다가올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길 시장, 새로운 주도를 보일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잘 우리가 연구하고 리서치해서 내년을 한번 좀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11월, 12월을 통해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 또 이벤트 기간을 포함해서 내년 상승장까지, 혹은 내년 어떤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과 업종들을 매도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시간들 제가 다 같이 플러스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같이 한번 우리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같이 또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같이 또 다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